네, 수험생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기술 지문이죠. 초정밀 저울. 이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고난도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1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문제 해설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쌤은 이제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일단 이제 방금 경제 지문에서도 쌤이 얘기를 했지만 글을 읽으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정리가 되냐 안 되냐가 승부다. 근데 이제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정보가 막 용어도 많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 새로운 얘기가 너무 정보가 많아.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상당히 많죠. 출제될 때. 그때는 쌤하고 방금 전에 경제지문 해설할 때 말씀드렸던 화제와 방향정보, 그러니까 이 화제가 구체화되는 지점, 그죠? 이 방향정보, 이 글이 어떻게 갈까? 이 글에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알려줄 거야. 글의 서두에서. 방향 정보량이 많을 때의 특징입니다. 이런 게 되게 예쁘게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알 수 있다.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하려는 얘기는 이거구나. 이거를 반해야 되는 게 과학기술 지문. 괜찮아요? 그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 방금 봤던 경제지문처럼. 경제지문에서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그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은 이런 거다. 법제화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이게 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하나가 정보가 많진 않죠. 그런 느낌으로 쓰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용어가 많고 정보가 많은 글, 그런 글은 그 글에서 하려는 얘기, 그 중심 정보만 정확하게 읽어내겠다. 이러한 독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정보가 많지 않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다. 요걸 통해서 이게 글의 맨 앞에 나올 때가 많아요.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가 많은 지문. 그러면은 요거 정확히 읽어서 이 글에서 진짜 하려는 얘기가 뭐냐? 이것만 제대로 읽자. 약간 이러면 정보가 많게 느껴지지 않아. 이러한 독해 전략이 좀 필요해요. 요거를 좀 하나 배워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중심 정보는 이해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한다.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찾아가면서 풀겠다. 약간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면 구조가 보여. 이런 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미시적인 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이 지문에서 승부처가 됐던 거. 어휘력. 고유라는 말을 좀 잘 읽어줄 수 있겠는가? 그죠? 고유라는 말이 뭐야? 그것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지. 고유한 특성. 일단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 특성을 갖겠죠. 그게 고유하다는 게 뭐냐? 요런 어휘력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휘력, 아니 평가원이 요구하는 국어적인 어휘력은 그런 게 아니야. 뭐 데이터 이동권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런 국어적인 표현들에 대한 어휘력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비례반비례 정보. 이게 나오면 연결하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좀 느껴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간다.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B가 내려가잖아. C가 올라간다. 이러면 선지는 이렇게 낸다. 이거 떨어져 있지만 붙여가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비례반비례야.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능력치가 좀 요구되는 거. 이걸 내가 잘 해줬는가. 두 번째, 이게 보기 문제 11번 문제 푸는데 지금 열세가 되는 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식은 이런 게 나와요. A는 B분의 C다. 이런 게 나왔다. 근데 C가 일정할 때 B가 올라가면 A는 작아질 거다. 이러한 사고가 될 수 있겠는가. 그죠? 또는 A가 일정할 때 C가 올라가면 B도 올라갈 거다. 분자와 분모 같이 올라가야 얘가 일정해지지. 이런 사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정보가 많다고 느꼈던 친구들, 여기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틀렸든 다 맞았든 간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거는 다 맞아도 맞은 게 아니잖아. 이런 느낌일 때 나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걸 오늘 하나 생각한다. 두 번째, 좀 짜잘하게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보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 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배워가면 누구 해설 강의를 들은 것보다 영양가 있는
그런 해설강의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락을 보겠습니다.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저울 얘기가 나왔어요. 저울 알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정이 아니고 편하게 읽어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뭐야? 이것도 이렇게 왔네. 이렇게 왔네. 하위 개념 맞죠? 똑같네. 화제 제시 방법이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뭐야? 의문제기형 방향정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의문제기를 했지. 그럼 여러분은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즉 방향정보가 나왔어요. 방향정보는 뭐냐면 얘는 미세, 이거 저건 안 쓸게. 그냥 미세 물질의 질량을 대체 어떻게 잴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납득하고 기억하자. 이게 중심 정보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파악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정확히 인지. 대충 밑줄이나 쫙쫙 긋고 내려가는 독해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뭐가 나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돼요. 근데 단 이 답을 찾으려면 무슨 얘기부터 하겠다? 앞전 효과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단락마다 방향 정보가 나온다기보다는 맨 앞에서 이 글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지 알려줬죠. 그럼 뭐부터 설명할 것 같아? 앞전 효과 먼저 설명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는지, 얘가 미세물질을 어떻게 재는지 그 답을 설명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정보 많아 적어. 과정에 정보가 많을 거야. 근데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납득하면서 읽어가자. 그래서 머리에 딱 남길 건 중심 정보, 어떻게 재는지 이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앞전 효과,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읽어주면 쌍방인 거 느껴질 것 같고,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 한다. 용어 정리. 얘 나올 줄 알았고, 그죠? 그 다음 수정이 주로 쓰인다. 이거 읽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외운다고? 아니, 외우지 마. 이따 오면 돼. 앞전 효과 나온 거 이미 구조 파악이 정확히 됐잖아.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단 이 글은 딱 읽어보면 수정으로 가잖아, 이제. 그죠? 그럼 여러분이 느낄 거. 요런 데서 선집 판단의 원리가 생기죠. 봐봐. 이제 여기서 앞전 효과 나오면서 앞전체. 이거 상위 개념. 앞전체 중에 누가 있다? 수정이 있다. 하위 개념. 이렇게 되면 선지는 어떻게 내냐? 상하위 개념 연결해서 선지를 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이 있고 열대 과일이 있어요. 그럼 열대 과일은 과일의 특성을 가져 안 가죠? 당연히 갖죠. 문제 이렇게 될 거다. 잘 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뭐라 했다? 앞전체라고 했대요. 그러면 수정으로 만든 앞전체는 당연히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겠죠. 상위 개념의 특성이니까 하위 개념은 갖고 있어야죠. 쌤아, 이해되나? 이런 원리를 좀 봐주시면 이거 내겠네, 이런 느낌이 날 거라고. 그럼 찾아다니는 시간이 많이 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이게 요런 문제 볼까요? 9번. 잠깐 여기 와서 9번에 이제 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번 선지,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10번 문제를 봐야겠다.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있다. 기억에는 전압에 의해 기계적 변형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앞전체 얘기잖아. 기억은 뭐야? 수정으로 만든 진동자 얘기잖아. 하위 개념 얘기죠. 그럼 이 기억이라는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쌤아,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바로 선지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뭐가 나올지가 많이 보이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요. 니네 그런 얘기 하잖아. 쌤, 독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러면 야, 글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선천적으로 글 읽는 속도가 느린데. 선천적은 아니죠. 글을 읽는 속도를 올리려면 얘들아, 잘 읽으면서도 빨리 읽으려면 다시 살아야 돼. 이해돼요?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정확도만 날아갈 거란 얘기야. 쟤는요 쌤 5분 만에 읽고 다 푸는데 다 맞아요. 걘 그렇게 살아온 애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부분도 있을걸. 걔 언어적인 센스가 좋은 애야.
이해됩니까? 근데 넌 그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난 10분 걸리는데 5분 걸리겠다고 빨리 읽으면 그게 되겠냐고. 그게 1년, 2년 동안 될 수 있는 일이면 누가 못하냐, 국어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지금 쌤이 말했던 상하위 개념. 야, 그거 오늘 처음 보면 안 되겠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볼 수 있겠지? 이거 나오겠네. 그럼 이따가 선지 만났을 때 찾는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나올 줄 알았으니까. 탁탁탁탁 뚫리겠지. 이런 걸로 시간을 줄여가는 거야. 그게 쌤이 아까 총평에서 말했던 평가원이 선지를 만드는 원리를 잘 봐라. 그러면 그게 시간을 줄여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뭐가 나올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이게 중요한 거야. 정보를 줄여가며 읽자. 자, 앞전 효과, 앞전체를 읽었어. 근데 뭐 1차 뭐 어쩌고 이거 나오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그렇게 읽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3단락이 쫙 나오죠. 이거는 내가 다 읽어주진 않을 텐데 니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찾아봐봐. 힌트, 방향 정보 나왔잖아. 초정밀 저울은 그 미세한 것까지 질량을 어떻게 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읽어봐봐. 그죠? 편하게 보면서 답을 찾아봐. 그럼 아마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비례반비례죠.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여기가 힌트죠? 강력한 힌트. 기체 분자와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를 납득해야 되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쌤아, 이해되나요? 여기는 읽어보면 정보 많아. 지금 뭐 깎아가지고 뭐 가공해가지고 원판을 쳐 만들고 전압을 거는데 그 전압이 교대로 바뀌고 주파수를 고정 주파수에 일치시켜서 큰 폭으로 진동되게 해서 측정하기 쉽게 만들고 되게 많잖아. 많은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 중에 반짝반짝이는 중심 정보를 정확히 읽어라. 그것만큼 해줘야 과학기술 지문에 정보량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문을 뚫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반짝이는 거야. 이거 머리에 넣어볼게, 쌤이랑. 이거 위에 것들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면서 얘를 납득하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수정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자, 이 초정밀 저울 앞전체에서 왔으니까 수정진동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붙어서? 어떤 물체가 붙어서.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뭐가 증가하면? 질량이 증가하면. 그래, 누가 붙었으니까.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다. 자, 고유 주파수가 뭐더라? 올라오면 돼요. 괜찮죠? 그지? 고유한 주파수. 아, 이거구나. 수정의 고유 주파수 이거 맞췄잖아. 그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석 달려 있었지. 그지? 주파수는 주석 달려 있었죠. 이런 거는 좀 정확히 끌어오시고. 그럼 이거는 구분해 써야 돼. 이거 맞춘다고 했잖아. 전압을 고유 주파수하고 맞춘다. 주파수를. 그럼 무슨 일이 생긴대?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한다. 진동폭이 커지죠. 주파수는. 진동수거든. 읽어보면. 진동수? 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진동수로구나. 이런 건 정확히. 얘를 잡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되네요. 주파수. 주파수.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한다. 됐습니까? 주파수는 진동수. 자, 얘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에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아, 이거구나. 얘가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주파수가 민감하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잴 수 있다. 이거구나. 이렇게 납득을 해주는 거야. 쌤아, 이해되나요? 여기 위에도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읽어야지. 열심히 읽으면서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내 머리는 얘를 잡아야 돼. 위에 걸 다 잡겠다 아니고 얘만 잡고 나오겠다. 나머지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된다. 이거를 좀 해줘라. 이게 과학기술의 독해다.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잡았어 내가. 위에 이거는 다 머리에서 지금 막 없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희미한 거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쌤, 나는 이것도 기억 못하겠어요. 그럼 써, 옆에다가. 이건 중심 정보잖아. 잡아내야 돼. 이걸 못 잡으면 그게 어떻게 독해야 그럼 글자 읽은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를 잡아라.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럼 밑에 가면 뭐 민감도 나오잖아. 공식인 거 맞아요? 누구를 누구로 나눈 값이다. 이런 게 아까 말했던 공식은 비례반비례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감도 공식이다. 선지로 나오겠네. 일치선지 정도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느끼면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럼 다음 단락 볼게요. 여기는 방향 정보가 나옵니다. 단락의 방향 정보.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이 원리를 응용하면 뭐 한대요?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야, 그 미세물질 중에 아까 DNA도 있고 그 중에 특정 기체를 재는 방법, 농도를 재는 방법으로 내려오네요. 자, 수정 진동자의 원리가 나왔고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체, 특정 기체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기출을 열심히 했다면 그럼 위에 나오는 원리하고 이 원리하고 다르지 않을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 조금 구체화되거나 살짝 다른 부분, 그것만 잡아내면 돼. 큰 틀에서 비슷할 것 같다. 읽어볼까?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를 붙도록 처리하면 뭐야? 똑같잖아. 맞아요. 그래, 다를 수가 없다고. 수정 진동자에 어떤 특정한 기체가 붙도록,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를 한대요. 붙으면 뭐가 생겨? 질량 변화. 뭐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네. 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질량이 늘겠지. 기체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진동수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잖아.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느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보량이 많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정보량이 많아? 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내야 된다. 똑같은 얘기야.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 이거 하나만 새로 나온 거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일정 값에서 멈춰서 유지된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것만 추가된 거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거 이제 돌아와서 봐도 될 텐데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어떻게 될수록,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 떨어진 정보 연결. 아까 비례반비례 뭐가 중심 정보였어? 질량이 작으면 주파수가 작다. 이걸 뭐라고 바꾼 거야? 아, 농도가 크면, 농도라는 말을 몰라도 말이야. 왜? 이게 중심 정보니까 알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붙냐, 반응 시간, 추가된 정보. 그래서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농도를 빨리 잊을 수 있다. 이런 거 확인해 주고.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에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그래, 내가 얘를 재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건 알아야죠. 얘는 저울이잖아. 얘를 재는 거잖아. 특정 기체를 재는 거죠. 근데 얘 말고 다른 애가 붙으면 안 되지. 그거 문제가 되겠다.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단락은 문제 1번, 다른 애가 붙으면 안 될 것 같다. 두 번째, 농도를 알 수는 없다. 어려운 점 2번. 그러니까 기체 질량 변화를 측정했다.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를 측정해도, 그래서 기체 농도가 이 전체 기체 중에 이 수정 진동자에 딱 붙는 그 특정 기체의 농도가 얼만큼이지? 이건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쭉쭉쭉 미리 측정해 놔야 된다. 이만큼, 농도가 이만큼이면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농도가 이만큼이면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측정을 해놔야 어떻게 딱 쟀을 때, 아,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농도겠구나. 이거 하겠다. 즉 문제 2번에 대한 해결책이죠. 문제 1번을 해결하는 건 아니야. 다른 애가 붙었다.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고 미리 측정한다. 끝! 그 다음 마지막에 민감도 공식. 민감도가 2개인 거. 아, 2개구나. 다르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머리에 남을 게 뭐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내 머리에 정확히 남을 건 이거밖에 없다고. 뭐야? 초정밀 저울. 그 미세한 물질 질량 어떻게 잴까? 어떻게 재냐면 일단 수정 진동자에 뭐가 붙어. 그럼 그만큼 질량 늘잖아. 그럼 주파수, 진동수가 확 줄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래서 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를 잴 때도 특정 기체, 막 여러 공기 같은 혼합 기체 중에 특정한 애가 붙도록 처리하면 얘 붙어서 질량 변화, 주파수, 질량 대신에 농도 이렇게.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지된다. 이것만 정확히 납득. 그래서 나머지 싹 다 판독. 왔다 갔다 하면서 뚫어주면 돼. 중심 정보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글을 읽어야 정보량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예, 그래서 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읽으면 5번 선지 봐봐.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기체 농도 측정 방법. 이게 뭐야? 수정 진동자. 얘가 뭐예요? 앞전체잖아. 앞전체. 걔 원리 설명하고
기체 농도 어떻게 재나? 이 흐름만 읽어냈다면 그냥 답은 5번. 이렇게 뚫릴 거라고. 중심 정보 읽고 방향 정보 놓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건 논지전개 문제였던 것 같고요. 9번 문제는 이제 일치 문제죠. 그죠? 이제 4번 같은 거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답이 4번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이런 거는 고유 주파수를 판독하면 어렵지 않다고. 봐봐. 여기 봤더니 고유 주파수 이거 나오죠?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 안 바뀌는데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 모양 크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괜찮습니까? 그걸 읽었다면 4번 아이고 그냥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2번 이거 그냥 와서 판독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이거 전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요런 게 화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 좀 확인 잘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게 있었나 싶다가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이제 답이 5번인 거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기억의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압은 주파수 값을 고유 주파수 값을 움직이는 게 아니죠. 괜찮습니까? 이걸 왜 전압의 주파수를 왜 고유 주파수에 맞췄나만 확인하고 오면 되잖아. 그러면 진동의 폭을 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고유 주파수. 답이다. 이렇게 판독하면서 돌아가서 확인하면서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상하위 개념으로 뚫릴 것 같고 원판 모양의 수정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위에서도 풀었던 거니까. 그래서 전압의 주파수를 왜 맞추냐? 진동폭. 요 4, 5번이 연결되는 선지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11번 문제만 조금 제대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읽었다면 지금 중심 정보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읽어줬다면 말이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도 사례형이다. 사례형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하여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 기체 그거 끌어와야겠다.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거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A와 B에 누가 붙는 거야? 알코올이 이렇게 붙는 거죠. 알코올이. 그럼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질량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파수가 떨어져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하겠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죠. 다 이제 판독하면서 끌어올 거 끌어오기만 하면 돼. 연결, 중심 정보와 연결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여러분이 많이 골랐던 선지 1번, 2번 요거네요. 봐봐.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미리 측정한다가 힌트네. 문제 해결을 끌고 와야겠네요. 혼합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 그죠?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을 해 놓으면 혼합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미리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너네가 생각할 거 이거 왜 틀렸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다. 어쨌든 문제 해결인 건 알겠어? 판독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중심 정보와 연결한다 1번. 2번은 정교하게 정보를 확인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선지를 뚫으면 돼요. 그러면 1번에 문제 해결이잖아. 그죠? 뭘 미리 측정한다 그랬지? 주파수의 변화를 미리 측정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뭘 측정한대?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한다고? 그게 아니잖아. 변화한 양을 측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파수의 변화. 근데 고유 주파수는 딱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거잖아. 변화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 안 되겠다. 이걸 못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쌤아 이해하죠? 그 다음 2번 선지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자 봐봐.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어. 알코올만 붙어야 되는데 누가 더 붙은 거야 지금. 그럼 질량 더 늘어 안 늘어? 더 늘어. 주파수는 더 작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이 원리니까. 이것만 끌어왔다면 이때 주파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기체까지 붙으면 질량이 더 무거울 테니까 주파수는 작겠다. 답은 2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3, 4, 5번은 쉬운데 알코올이 달라붙을수록 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판독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려는 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야? 그지? 전압의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에 맞춰서 진폭을 최대치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니까 이 앞에 얘기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4번은 A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어쩌고 저쩌고 민감도 누구 끌고 와야 돼? 공식 끌고 오면 돼. 그지? 그럼 어렵지 않게 뚫릴 것 같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야. 반응 시간 나왔었잖아. 그것만 확인해서 끌고 오면 이거 두 개 다 뚫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심 정보와 일단 사례를 읽으면서 중심 정보와 연결, 그리고는 세부 정보는 판독 정확하게 읽고 뚫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이거 안 하잖아? 무조건 틀려. 왜? 모든 걸 기억하고 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과학기술에서 쌤이 하려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항상 이제 정확히 알고 충분히 훈련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은 쌤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정보가 많다. 진짜 그럴까? 화제와 방향 정보를 정확히 읽고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진짜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정보를 정확히 잡아서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런 느낌으로 독해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과학기술 정보량 많을 때 버티실 수 있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배워 가셨으면 성공. 쌤아 이해하죠? 네,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